자, 오늘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진도 나갑니다. 자, 도함수가 단순히 미분 계수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만을 나타낸다라고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보면 접선이 대충 어떻게 그려진다는 건 알 수가 있거든. 사실 실질적으로 도함수가 활용되는 건 이 두 번째 단원 여기서 바로 활용이 되는 거야.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도함수 활용을 하기 전에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x좌표가 있을 때 x1하고 x2라는 두 개의 좌표를 비교하는데 이때 x2가 x1보다 커. 그때요 요놈의 함수값 역시 x1의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클 때, 이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면 보통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요때 우리는 이 함수가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반대로 x1과 x2의 대소관계는 x가 더 큰데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함수값의 부동 방향은 반대더라. 즉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지. 그럴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1을 여기에 비교하고 x2를 여기에 비교하게 되면 이때는요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있어. 다만 이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얘기라고. 그런데 요 놈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주어진 구간이 있어요. 어떤 주어진 구간 A, B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라는 얘기는 X값, X 좌표 두 개를 어디다 찍든지 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얘를 찍으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가 되지만 모든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찍으면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하게 되잖아.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번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실수는 구간 A, B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은 쌤이 이거는 뭐야? 증가라는 의미와 감소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쓴 거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에는요 어느 점을 찾든지 모두 증가하니까 예를 들어 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그럼 이 그래프 위에서는 구간을 물론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구간을 지정을 해줬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떤 x값 두 개를 잡든지 무조건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 2번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구간 A, B에서 우리는 이 함수가 뭐 한다고 얘기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를 그래프를 갖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 그래프 갖고 그대로 얘기를 할게. 3차 함수 그래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구간을 어떻게 잡겠다? A, B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 B라는 구간을 이렇게 잡게 되면 딴 데서는 어떤지 나는 몰라. 딴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 구간 A, B 안에서는
전체적인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모든 x값에 대하여 두 개를 비교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그럼 요 그래프는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똑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요 구간에서는 어떤 두 개의 x값을 비교하더라도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지. 그럼 이 그래프는 요 구간에서는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증가와 감소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 감소는 말 그대로 그래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만 보니까 한 그래프 안에서도 구간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요 놈이요 주어진 구간이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x를 실수 전체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x값에 대하여 요 증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말과 증가함수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증가한다라는 거는 특정한 구간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 증가함수라는 건 어디? 실수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이렇게도 얘기했어. 단조 증가함수. 그러니까 그 패턴이나 경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요 2번 조건이 실수 전체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요 놈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감소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소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뭐에서 보는 거야? 구간에서 보는 거고,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어디에서 본다고? 실수 전체에서 본다고. 자, 여기까지 증가, 감소의 의미는 여러분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보는 거라고? 구간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느낌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 미분 배울 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평균 변화율 느낌하고 비슷하죠. 평균 변화율 느낌인데 x 증가량에 대해서 y 증가량의 비율을 살펴본 거잖아. 그럼 평균 변화량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생각해 볼까?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역시 또 똑같은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우리는 요 구간 A, B에서 이 함수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이건 이제 그래프 의미 이해됐죠? 그런데 이 구간의 폭을 어떻게? 점점점 줄여볼게. 점점 줄여서 A가 여기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이뻐. A를 요쯤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점점점 줄여서 우리는 어떻게 볼까? 리미트 B가 어디? A로 갈 때 B-A분의 FB-FA 요거를 살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 위로 향하는 기울기 양수값이 될 거라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평균 변화율이 무슨 값을 갖겠어? 음수값을 갖겠지. 그죠? 이거는 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는 뭐를 볼 겁니까? B를 점점 A에 가깝게 볼 거야. 마치 뭐처럼? 미분 계수처럼 볼 거야. 그럼 B라는 놈이 점점 가까워 우리는 증가의 B, 요 놈을 우리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맞니?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요 놈이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말해서 누가? F'A가 양수가 된다라고 본다면, 자, 극한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한 점은 아니라고 그랬어. 굉장히 가까운 다른 두 점이야. 그랬을 때 그 두 점에 연결한 뭐를 봤을 때, 기울기를 봤을 때 그게 오른쪽 위로 향하면, 즉 양수면 이 그래프는 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오른쪽 위로 향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X는 A에서
x가 a일 때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증가 상태에 있다. 왜냐면 구간 자체가 넓지 않으니까 증가 감소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순간의 경향성을 봤더니 얘가 뭐 하려고 그래? 증가하려고 막 하더라.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요쯤에서 봤다. 그러면 요때는 미분계수 도함수가 음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요때는요 F'A가 만약에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때는 요 놈은 무슨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증가함소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지금 세 종류 배웠습니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 실수 전체에서 본다라고 그랬고,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어디서 본다고? 구간에서 보는 거고,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라는 건 하나의 점, 미분계수를 갖고 살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걔는 뭐 한다? 증가 상태에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걔는 뭐가 된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구간 A, B에서 살펴봤고, 이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구간을 볼 건데, 구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구간에서 각각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살펴볼게요. 각각의 점에서 미분계수를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접선들을 이렇게 그어보면 접선의 방향은 전부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죠. 맞니? 그 얘긴즉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 B라는 구간에서 요 놈의 뭐가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가지면 양수 값을 가지면 우리는 요 구간에서 이 함수가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가지면 음수 값을 가지면 우리는 이 함수가 여기서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어디서 본다는 얘기야? 구간. 대신에 그 구간에서의 뭐를 살펴보겠다고? 도함수를 살펴보겠다고. 그 구간에서의 도함수가 전부 양수값이야. 그럼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여기서 스님이 요 구간에서라는 얘기는 요 X자리 요 구간에 있는 실수값들이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요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 예를 들어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를 스님이 예로 하나 들게요. 요게 예 들기 제일 좋으니까.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생겨먹거든요. 이렇게 생겨먹거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이 x가 0일 때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x가 0일 때 도함수. 자, 요는 미분하면 뭐 되고요? 3x 제곱이 미분 도함수가 되죠. 이때 x자리에 0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얼마 되니? 즉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순간적으로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즉 요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0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0이라는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야? 양수죠.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런데 원래 증가 감소는 한 점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라 그랬어? 두 개의 점을 원래는 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요 놈도 미분계수의 개념으로는 순간적으로 0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두 점을 비교하게 되면 0이 아니라 여전히 뭘 거야? 양수인 기울기를 갖게 될 거라고. 따라서 한 점이 0이 되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 함수는 뭐 한다고 얘기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간에서의 증가한다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감소한다는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도함수가 0일 때도 포함을 하지만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일 땐 0이면 안 됩니다. 증가 상태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면 요 놈은 증가하려고 그래, 감소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요 점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 때는 도함수가 0일 때까지 인정을 해 준다라는 얘기야. 왜? 구간은 이만큼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 점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결국엔 어떤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판단하는 건 뭘로 판단을 한다? 도함수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 구간에서의 모든 x값에 대하여 도함수가 양수면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물론 0까지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구간에서 뭐 한다고 얘기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때? 오른쪽 위를 향할 때. 감소할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할 때.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위로 향할 때, 요 놈은 오른쪽 아래로 향할 때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야.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함수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요 2차 함수 우리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서 살펴볼게요. x-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잖아.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래요? 1,2고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죠? 맞니? 그리고 요 놈은요.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1이야. 자,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x가 1보다 큰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여기서는 함수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맞지? 그 다음 1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함수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물론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도함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요 놈을 미분해 봅시다. 그럼 y''은요 2x-2죠? 맞니? 그러면 이 2x-2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큰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놈이 음수가 되면 x가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축의 어느 쪽?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값을 가지니까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파? 왜 잡아뜯어 자꾸? 이게 바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하겠지만 이 증가 감소를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지금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 많이 그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까지 가게 되면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잖아. 전에 누가 한번 물어봤는데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라고, 딴 반에서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3차나 그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의 뭐를 알아야 돼? 증가 감소 경향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오른쪽 위로 향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오른쪽 위로 갔다가 어느 구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갔다가 어느 구간에서 오른쪽 위로 갔다가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미리 설명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해버릴 겁니다. 왜? 사실 여기는 여전히 또 우리에겐 산수만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산수만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스님이 교과의 내용을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이제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부분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증가한다고 얘기하죠. 요 부분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다시 뭐예요? 증가하죠. 자, 편의상 증가 감소가 바뀌는 요 시점, 요때 x좌표를 a라고 하고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요 시점, 요때 x좌표를 뭐라고 할까? b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f'x가 무슨 값을 가져요? 양수의 값을 갖겠죠. 그 다음 x가 a부터 b 사이에 존재할 때에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f'x가 무슨 상태를 갖겠어?
감소의 값을 가질 거고, 아니, 음수의 값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x가 b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다시 증가하니까 무슨 값을 갖겠어? 양수 값을 가질 거야. 근데 도함수라는 게 뭐였어요? 결국은 미분 계수들을 함수로 만든 거잖아. 요 위에 있는 수많은 x 값들을 다 찾아봤을 때 양수인 미분계수를 갖는다라는 의미지. 그게 도함수의 의미잖아. 자, 근데 보세요. 자, 미분계수 계속 양수죠, 여기. 계속 양수입니다. 계속 양수로 가다가 음수가 되기 직전엔 당연히 연속이니까 어떤 점이 존재하겠어? 도함수가 0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점이 바로 누구인 거야? A인 거라고. 즉 F'A에선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0이 된다. 0이, 자, 여기서는 다 뭐라고?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 점점점 작아지겠죠? 오른쪽 아래로 점점 작아지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얼마가 돼? 0이 돼.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음수. 이렇게 기울기가 또 음수였다가 순간적으로 요 점에서는 또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겠지. 존재하겠죠? 음수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죠. 이렇게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 점. 음수였다가 양수로 되면서 순식간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 점. 요 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극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극점이라고 부르고, 극점 중에서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입니다. 이 위로 볼록한 요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극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의 함수값 F'A가 아니라 누구? FA, Y값, 함수값을 우리는 바로 뭐라는 극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극점인데 요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해. 즉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요 점을 우리는 극소, 아래로 내려가죠. 작지? 그래서 극소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Y값, 미분계수는 당연히 0입니다. 미분계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함수값 Y값을 뭐라고 불러? 극소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무슨 값이다라고 하는 건 Y좌표,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극대나 극소를 찾을 때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게 맞습니까?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프, 그려준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 요 점 역시 여기선 순간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요 점을 C라고 하면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요 놈은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로 가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극점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극점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점은 뭐라고 하나? 이거는 교과 과정이 나오지 않는데요. 극값이 됐든 뭐가 됐든 F'X가 0이 되는 이 점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임계점 중에는 극점인 놈도 있고 극점이 아닌 놈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극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대와 극소. 그때의 함수값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를 통해서 얘가 증가감소인지 찾을 수 있죠. 그죠? 증가감소 모양성을 찾았어. 그 다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에서 누구의 값을 찾으면, 함수값을 찾으면 극대니까 여기다 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극소값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좌표평면에서. 그 다음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면 여기선 증가해, 여기선 감소해, 여기선 증가해. 그러면 그래프의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우린 얘를 통해서 그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까지 더 자세하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 좀 전에 한 거 기억하자. 우리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니?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했고,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0이 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뭐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극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y값을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값은 두 개가 있어요. 증가했다 감소해. 그냥 느낌이 오잖아. 위로 볼록한 요점. 그때 y값을 극대값.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 부분. 요때의 값을 뭐라고 한다? 극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죠? 특별히 우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계산해서 새로 배우는 건 없어. 다만 용어의 의미와 그래프의 경향성에 대한 얘기만 지금껏 계속해 온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것부터 얘기하자. 지금 무슨 얘기 선생님이 했냐면 도함수가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기가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극점이지만 도함수가 0이 아닌 점이 그럼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어쨌든 극값이라는 건 뭐였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극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0을 거쳐야 되는구나. 0을 거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이에요 라고 하지만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죠.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계속 얘기하면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한 적 없어요.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우리는 증가 감소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극점을 얘기할 때 꼭 미분 가능한 함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함수가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놈, 예를 들어 y는 뭐 x-2라는 이런 그래프는요 2에서 어떻게 꺾어지잖아. 꺾어지지. 그런데 분명히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 그래프는 감소하잖아. 2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증가하잖아. 누구를 기준으로? 2를 x좌표가 2인 점을 기준으로 바뀌지. 그런데 우리 뾰족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2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요 경우는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거기서 극소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극값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미분 가능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찾느냐. 선생님이 극한 처음 얘기할 때 우리 얘기했습니다. 수투에서 극한이나 미분은 전부 우리 뭐에서만 따진다고? 다항함수에서 대부분 따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우리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뭐 하다고 그랬어?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특별한 케이스 이 점도 우리는 극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극점이냐 아니니 물어보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 그래프 그려놓고 극점이냐 아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항함수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찾는 게 틀리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 잡혔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 문제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다른 해, 그러니까 작년이나 이렇게 수업하는 것보다 엄청 풀어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어, 지금. 다른 때 예전 같으면 이거 설명 한 15분이면 끝났을 거야. 근데 지금 엄청 길게 했거든? 그래서 니네 이제 이거 갖고 헷갈리면 때릴 거야. 자,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212쪽을 보겠습니다. 964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근데 닫힌 구간 0,3에서 뭐 해야 된대? 감소해야 된대. 닫힌 구간 0,3에서 감소하도록 a의 범위. 이거 여러분들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말의 순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를 배우는 게 다 이런 이유인데, 닫힌 구간 0,3에서 감소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이 문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감소하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지, 감소하는 구간이 0,3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차이점을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헷갈리게 얘기해서 일부러 생각해 보라고. 다시 0,3에서 감소한대. 0,3에서 감소한대. 그런데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0,3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이런 얘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죠. 그럼 이 구간을 A부터 B까지 요 놈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히, 또 3차, 이렇게 만만한 게 3차예요 맨날. 도함수가 0인 요 점부터 여기까지 요 놈은 감소하는 놈이야. 맞죠? 근데 이 구간이 꼭 0,3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0,3은 어디 존재할 수도 있어? 여기 존재할 수도 있다고. 그럼 0,3에서 감소하는 거 맞죠? 하지만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0,3이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건 얘는 뭐야? 감소하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 범위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이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A의 범위는 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의 감소하는 구간 A, B가 0,3보다 작을 수는 없다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인 거야.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대놓고 이걸로 부등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아니라고. 이걸로 부등식 만들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 이거는 그 감소하는 구간 중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소해야 되니까 요 구간에서는 어쨌든 도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된다고 그랬죠? 구간에서는 등호까지 인정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는 미분할 거예요. F'X. F'X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6X. I'm sorr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다고요. 오케이? 자, 이 몇 차 함수, 도함수는 몇 차입니까, 지금?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어느 범위? 요렇게 돼 있는 요 범위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 그리고 0,3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0하고 3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우리 이제는 2차 함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F0이 뭐여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3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거 우리 고1 과정에서 2차 함수 갖고 범위 찾는 거 많이 했었던 거잖아. 고1? 되게 오래전 얘기처럼 얘기한다니. 자, 대신에 우리는 도함수에서 찾는 거니까 요걸 봐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0 대입하면 누굽니까? A네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3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 9, 27, 마이너스 18.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때 A는 그러면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니? 맞아요? 그럼 두 범위를 우리는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 문제 이해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범위가 포함된다는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요. 여기를 0, 여기를 3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자, 다음은요. 여기 레벨 3가 있을 게 별로 없는데? 억지로 레벨 3 만들어 놨나? 없죠? 레벨 3 있을 게 없어. 이씨, 때린다. 900, 지금 날 희롱하는데? 975번 문제 봅니다.
자, 함수 fx 도함수의 그래프.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뭐의 그래프라고? 도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아, 이거 안 그려도 되는데 내가 초반이니까 그려준다.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데 얘가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뭐라고? f 프라임 x의 그래프라고. 프라임 x의 그래프. 자, 다시요. 무슨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야. 도함수의 그래프.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 도함수 자체는 무슨 값을 갖는 거야? 멍. 다시요.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 지금? 무슨 그래프라고? 도함수의 그래프야. 이 도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 자, 다시 무슨 그래프? 도함수의 뭐를 갖고 증가감소를 판단한다고 그랬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감소를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여기서는 도함수가 어떤 부호를 갖는다는 얘기야? 음수. 도함수란 얘기는 누구의 좌표 얘기하는 거야? y좌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y좌표. x축의 아래쪽에 위치하니까 음수라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무슨 값 가져? 양수.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왜 여기 썼니?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가져? 다시 음수. 그러면 원래 있었던 함수 fx의 그래프는 여기서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 즉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고 원래 함수는 여기서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그리고 여기선 다시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도함수 그래프가 선생님 여기서 증가하는데요. 이건 도함수 그래프고 우리가 증가감소를 얘기하는 건 어디서 얘기한다고? fx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도함수에서는 뭐를 본다고? 부호를 본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래. 자, 다시 우리가 증가감소는 어디서 보는 거야? 원래 함수에서 보는 거고 도함수에서는 뭐를 본다고? 부호를 본다고. 부호. 경두야, 도함수에서 뭘 본다고? 부호. 부호를 본다고. 그걸 갖고 원래 함수에서 뭐를 판단한다고? 증가감소를 판단한다고.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 아, 힘들다. 자,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 찾으래. 뭐야? 요 범위나 요 범위 찾으라는 얘기죠? 네, 2번.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거 맞나요? 네. 맞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증가하죠. 0에서 1까지는 증가하죠. 1에서 2까지 증가하죠. 2에서 3까지 증가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란 얘기야. 이 그래프 보고 선생님 이게 감소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얘는 도함수 그래프라고. 내가 이렇게 100번을 얘기해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 얘는 도함수 그래프예요. 다시 도함수 그래프에서 뭐 본다고? 부호만 보는 거야. 증가함수를 보는 게 아니야. 그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에서 증가함수를 따지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나중에 여러분 설명해 줄 건데 그러니까 한 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도 뭐 문제 많이 못 풀어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3참수 볼게요. 자, 시끄럽게 여기 봐.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봐. 원래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나는 이렇게 그렸어. 3참수 그래프야. 자, 요 점을 우리 아까 극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극소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걸 가지고 요 놈에 우리는 누구?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도함수는 뭐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 부호를 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해. 누구? x축이 필요할 거야. 여기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하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뭐여야 된다고? 양수 즉 x축보다 위에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요 점이 무슨 점? 극대 3차 함수에서 극점은 도함수가 얼마인 점? 0인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잖아.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뭐해? fx가 감소하지? 그럼 도함수의 값은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고? 음수 값을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요 점 역시 도함수가 무슨 값 갖는다고? 0. x는 b에서 도함수는 0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무슨 값 가져? 양수값. 그러니까 얘 3차 함수 그래프고 미분하면 몇 차 될 테니까 2차 될 테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얘 2차 함수죠? 우리는 사실은 수투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는데 선생님이 2번 미분하는 경우 한번 얘기했었지? 네. 2번 미분하는 경우 뭐 찾기 위해서? 변곡점. 그럼 얘 한 번 미분한 놈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 되는 놈은 그럼 뭐겠어? 그 놈은 도함수의 극점이겠지. 네.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원래 함수의 극점. 한 번 더해서 미분해서 0이 되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요 그래프의 극점이잖아. 바로 요때의 x좌표. 얘가 뭐가 된다고? 극점이 된다고. 그러면 요때의 x좌표. 얘가 바로 원래 함수에서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 된다고. 자, 근데 봐봐. 도함수의 그래프는 변곡점 2차 함수의 꼭지점인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2차 함수 그래프는. 네. 그래프의 방향은 다르지만 좌우의 변화율 자체는 어떨까? 대칭으로 움직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가 변곡점을 그 기준으로 얘와 얘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대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왜? 도함수 자체가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은 3차 함수도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의 여러 가지 성질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거 얘가 뭘까? 그걸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자, 이 도함수의 극점이 뭘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변곡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는 깊은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변곡점이 그래서 생기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변곡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도 우리 또 풀어볼 거야. 그래서 변곡점이 대칭인 의미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 헷갈리지 말까 다시 도함수의 증가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도함수에서 뭐 나온다고? 부호. 무슨 부호?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위에 있으면 양수. 그러면 그에 따라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 도함수가 음수일 때 감소,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 헷갈리지 마세요. 도함수의 그래프 보고 감소 증가 아니야. 알겠죠? 문제 조금 더 풀 수 있겠다. 한두 문제만 더 보자. 여기도 레벨 3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여서. 그쵸? 여기 증가 양수 음수 따지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너희들이 바보라고. 자, 보세요. 983번. 983번.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래요. 요 놈이 x1하고 x2를 비교했더니 fx1이 fx2보다 크대. 말만 이렇게 나왔지. 얘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x가 뭐 하는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그대로 똑같이 설명했잖아. x가 뭐 했어?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뭐 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찾으라는 얘기죠. 감소하는 구간. 그거를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자, 임의의 두 실수래. 응? 임의의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면 뭐야? 실수?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결국 뭐야?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f'x가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실수 전체도 구간이니까. 그런데 요놈의 fx가 3차네요. f'x 찾아놓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이지.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거 뭐에 관한 문제야? 판별식. 이제 판별식에 관한 문제죠. 이게 판별식에 관한 문제.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대. 즉 2차 함수 그래프가 전부 다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등호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 된다. 그러면 요놈의 판별식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거나 같은 건 위로 올라가나?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내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작다 아니란 얘기는 내가 5억 5천 번은 얘기했을 거다. 이차 함수의 판별식의 의미는 뭐다? 교점의 개수라고 내가 5억 5천 번 얘기를 했잖아.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아니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방향은 상관이 없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라는 얘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 접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건 아래로 볼록하건 상관없이 x축과의 교점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위아래 볼록이 상관이 없다고. 다만 부등식에서 의미는 생각해야지. 0보다 작다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이 의미는 생각해야 되지만 이 부호가 판별식의 부호가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교점이 없거나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다소의 a제곱 짝수 판별식 보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9인가요? 마이너스 9요. 아, 마이너스 9구나.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소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매년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잖아? 근데도 또 헷갈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그래 근데? 너 이 새끼야, 너 이제 둘. 너 포함해 임마. 헷갈리는 게 없다고? 자, 오늘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로 일단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질문